라이선스 마스터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문가 시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그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외부에 이제 이제 유통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컨텐츠를 계속 소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미디어라고 하는 것을 또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뭐 매체나, 그죠? 혹은 기업체, 요즘에도 기업체에서는 홍보할 때 이런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컨텐츠를 외부에서 많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기업에서는 대학교 같은 교육기관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기관에서도 사실은 이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고서 신경 안 쓰고서 나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도 아니고 한 10년 전 정도에서도 이런 마케팅에 대한 것들이 기업체나 뭐 정부 혹은 일부에서 흔히 말하는 법인 규모 이상 되는 곳에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인 줄 알았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소셜 미디어,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죠? 이런 이제 첨단 미디어 쪽에서 발전이 있은 다음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개인들이 은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엔잡러가 되셔가지고 이런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자신을 브랜딩을 해서 추가 수익을 내거나 영향력을 증대시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최근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마케팅에 대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봐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경영에서도 보면은 우리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 혹은 우리 조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내부 고객이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물건을 사주는 혹은 서비스를 이제 구입해 주시는 고객분들을 우리는 외부 고객이라 하죠, 그렇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외부 고객 혹은 우리 내부의 고객들 모두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계속 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모아주고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바로 마케팅이 역시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또는 잠재적인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계획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판촉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배포하도록 하는 계획된 경영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가 시스템이 마케팅이란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매체나 혹은 개인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마치 이런 게 있어요. 뭐 소셜 미디어 뭐 마케팅 무슨 마케팅 해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홍보 활동 한 것만 해도 그냥 마케팅이 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 책 같은 것들을 봐도 해당되는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그런 책을 썼을 때 내용을 봐보면은 그냥 프로모션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마케팅 4P 중에서 프로모션에 대한, 이 밑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런 홍보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써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경영학 있죠. 경영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케팅에 대한 정확한 어떤 개념을 따라갔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마케팅 쪽에 보면은 이쪽 우리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를 공부하면서 자격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수업 중에 가끔씩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잖아요.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이것이 흔히 말하는 장롱면허가 되지 않으려면은 실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지식 체계를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자격증은 우선 기출문제 중심으로 그걸 가운데 두고서 출제 방향을 알아야 되니까 경향하고 그걸 두고서 이것을 공부해 나가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쪽을 조금 더 전문성 있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다 이래요. 필립 코틀러라 해서 마케팅에서 유명한 이제 경영 분야에서 마케팅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책을 쓰시는 분인데 그분은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에 대한 책을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썼었던 어떤 그 개론 부분이나 어떤 기본적인 그 어떤 개념들을 정리한 부분들이 그 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일독을 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마케팅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 정말 유명한 개념들이 있어요. 마케팅 믹스, 포피라 부르는데 여기 이제 그 표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죠. 마케팅 믹스란 거는 기업이 기대하는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실시하는 마케팅 활동이다 그랬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마케팅이란 거는 그 이제 앞글자에 있는 P들을 모아서 포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것을 보면 이래요. 프로덕트라는 게 있는데 그건 제품이죠. 근데 제품이 시장하고 관련이 있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제품이 워낙 좋으면은 그 자체로 사람들한테 그 또 소문이 나가지고 그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맛집 얘기할 때 있죠, 그렇죠? 어느 지역에 갔더니 맛집이 무엇이 있더라. 이런 경우 그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그 맛집이 위치가 그 너무 멀고 그죠?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해도 결국에는 그렇게 그 맛이 여행을 하듯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가지고 우리가 맛집에 대한 체험을 하고 뭐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왜 그래는 제품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멀리 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삼성 갤럭시 그리고 그 애플의 아이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제품들이 좋아서 그런 거겠죠, 그죠? 근데 그런데 보면은 그 갤럭시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들도 종류가 있어요.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단연 많이 판매가 되는 제품이 바로 무엇이냐는 갤럭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다양한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이 있는데 갤럭시, 중국에서는 샤오미라는 제품들도 많이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은 그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로 쓰되 폰 자체가 탄탄하다라든지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좋다라든지 뭐 인식이 좋다라든지 그렇죠? AS가 좋다라든지 그런 이 제품을 둘러싼 어떤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케팅, 그러니까 우리의 시장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플레이스라 불러서 유통 경로인 거죠. 예를 들어 이래요. 그 이 유통 경로가 왜 시장을 확보하는데 큰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제품이나 노트북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려고 할 때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가게를 돌면서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는 곳을 찾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반나절 걸리는 수가 있고 심하면은 한 며칠 걸리는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그런 서비스들 많지 않나요? 뭐 가격 비교 사이트라든지 혹은 리뷰 사이트라든지 그죠? 혹은 지금 현재 뭐 쓰기나 혹은 그 유통업체들이 있죠. 뭐 쿠팡이나 이런 데 보면은 리뷰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막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문을 하면은 최근엔 어떻게 됐나요? 유통이 그 온라인 상에서 주문을 넣으면은 당일 혹은 뭐 다음 날 하면 한 일주일 동안 걸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죠? 해외에서 오는 거 아니면은 그래서 그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이제 그 주문을 넣으면은 우리가 직접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택배 형태로든 이런 것들이 결국에 바로 어떻게 됐어요? 시장을 형성하게 한다는 거죠. 이래서 제품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유통 경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2000년대 초반이 되기 전, 그냥 90년대 말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인터넷에서 이메일을 쓸 때 그 우리는 이메일을 쓰면은 바로 우리의 편지 내용을 그 실시간으로 상대편한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메일을 써야 된다 얘기했었을 때 그걸 듣고 있던 분이 하는 말씀이 거기 우리 우편엽서에다가 가가지고 하면은 2, 3일 후에 우리의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는데 이메일 굳이 쓸 필요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시절이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도 안 되죠. 그런 상황이. 그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너무 오지에 있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우편을 전달하는 체계를 활용을 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맞긴 하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뭐 해외나 외국인데도 보면은 그 우리가 쉽게 찾아가기 힘든데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그런 그 경로를 활용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로 한다면은 이메일이 그 실제로도 그래요. 법에서도 그 보면은 이메일을 활용을 해서 법적 그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를 발송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그만큼 투자 시장이나 혹은 이제 그 제품을 판매하고 이런 속도가 빨라지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갖춰야 될 경제력을 보유를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P는 프라이스, 가격이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 저렴하다 해서 좋게 보는 경우 있고 우리가 이래서 보면은 그 대표적인 기업체죠. 그 다이소라고 해서 보통 그 1,000원, 2,000원이면은 쓸만한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유통업체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고가의 형태로 해서 제품을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보면 이제 그 비용 구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영업 기밀에 의해서 이 금액이 왜 나오는지 어떤 그 전제되는 것들을 모르는 경우에는 솔직히 이게 이 제품과 이 제품의 차이를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어느 정도 원칙이 이제 있다 그러면은 그 원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기반으로 해서 이 브랜드에 대한 영향력이나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에 의해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서 가격대가 이제 변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명품이나 혹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일회용품이나 이런 것들 모든 그 제품들이 보면은 가격에 대한 가치가 이제 정해지는 것이 이제 보면 이 프라이스의 영역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 이제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마케팅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프로모션 쪽에 가까울 거라 보고 있어요.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광고하고 홍보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판매 촉진이라 가지고 사실은 이제 보면 우리가 그 이제 영업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사실은 영업은 좀 이제 그 뜯어나가지고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은 얘기를 드린다면은 그 이제 광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객이 이제 그 우리 제품에 대해서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고객들한테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냐 할 수가 있는데 고객님들 이거 꼭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강남역이나 어떤 그 번화한 데를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전혀 생각도 못한 곳에서 이래서 그 뭐 기둥이나 이런데 그죠? 근데 계속 하루 종일 똑같은 영상을 계속 틀어줄 때가 있어요. 기간별로 해서 시제 광고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고객들한테 자기 신의 그 브랜드를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는 이 제품을 써야 됩니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광고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게 뭐 광고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어떤 그 시대와 상황의 어떤 그 그런 것들을 반영한 내용들을 반영한 광고들이 보통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 이제 그 사실은 광고 내용 자체가 뭐 유해하다든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약간 좀 그 다른 상황이라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시험 때가 되면 광고도 재밌다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광고 안에 보면 그 안에 내용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이 좀 재밌게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광고는 그 이제 판매하려는 쪽에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를 이제 그 유료를 통해서 본인들이 고객들한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 보여주는 것이 광고를 할 수 있겠고요.
홍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광고하고 이제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그 고객들한테 그 자신들의 그 제품 혹은 자신들의 철학을 이제 그 외부에 알리는 경우죠. 이러면은 광고랑 사실은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이제 브랜드죠. 스타벅스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그 매장에 가 보면요, 재밌는 어떤 그런 그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집 만들어 준다라든지, 그렇죠? 집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청소를 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해서 해당되는 직원들이 그 지역사회 발전 위해서 어떤 그 자신들의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스타벅스 매장에 보는 게시판 같은 것들 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그건 캠페인의 형태로 하는데, 뭐 미혼모라든지 혹은 뭐 자살 방지를 하는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이런 그 이제 기관들하고 같이 그 보면은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본인들이 이제 홍보하고 있는 채널 있죠. 거기다가 어떻게 한다? 현재 그 해당되는 그 재단이나 그런 기관들이, 공공기관들이 이제 그 알리고 싶은 내용들을 자신들의 홍보 채널에 담아가지고 같이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광고는 그 나의 제품을 사주세요라고 확성기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경우로 한다면은, 이 경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사회 활동이죠, 그렇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브랜드는 이제 단순히 물건만을 어떻게 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방향성과 철학을 가지고 사회에 어떤 이제 어떤 영향력을 주려고 한다, 사회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어필해가는 과정을 바로 뭐라 한다? 홍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홍보는 광고보다 조금 더 방향을 달리하고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기업체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개인일 경우에 보면은 뭐 기부 활동을 한다라든지,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을 내시기 위해서 세무서를 방문하시면은 그 해에 이제 국세청에서 정한 이제 세무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해주는 그 해의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세금을 잘 내는 연예인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국세청 홍보 모델 그래가지고 나와서 홍보위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이제 세금을 적절하게 잘 이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뭐 이제 대여를 하면 안 됩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막 포스터 나와 있고 하는 경우 있죠, 그렇죠? 그다음 경찰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기관에다가 개인에 대한 브랜드를, 그렇죠? 이런 메시지에다가 이제 담아가지고 알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철학과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그냥 이것이 어떤 수익 활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홍보다라는 거. 이런 광고와 홍보 부분을 같이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프로모션에 대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케팅 4P 외에 또 하나의 P를 얘기하는 뭐 파워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마케팅을 위한 협상력, 로비력 이런 것들도 이 4P는 아니고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또 다른 P를 붙인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가지고 최근에는 마케팅 4P 말고 7P라든지 다양한 이제 P자가 들어가는 개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마케팅 믹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우리가 전략을 짤 때 이것을 이제 배치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보는 마케팅 믹스를 어떤 설계를 하거나 얘기를 할 때 나오는 P는 보통 이 4P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인터넷 마케팅에서 4C가 있는데, 사실은 이 4C를 얘기하기 전에 보면은 우리가 3C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고객, 뭐 커스터머 해가지고 해서 하게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인터넷 마케팅에 대한 걸로 해서 이 단어를 조합을 해놓은 거죠. 보면은 포털 서비스가 반드시 갖춰야 될 요건, 그리고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가지면서 인터넷 비즈니스의 효율을 극대화를 시킨다는 거고, 퍼피와도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터넷 마케팅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바로 제일 첫 번째 난 게 바로 우리 자격증하고도 관련 있는 것이죠. 바로 뭐예요? 컨텐츠, 그렇죠? 웹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 이게 컨텐츠란 거죠. 그리고 이 컨텐츠는 우리가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죠? 소비를 하기도 하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보는 게 다 컨텐츠죠, 사실은, 그죠? 이것이 이제 그 포시 중에 하나인 컨텐츠이고요. 그리고 그 커머스라고 해서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판매 관련 거래들은 모두 다 이제 커머스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마케팅 포시, 이 포시에 있는 이 커머스는 마치 마케팅 포피의 그 플레이스 같은 느낌을 주는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직접 이제 판매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요소가 이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요즘에는 잘 살펴볼 만한 게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봐보면은 컨텐츠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 밑에 댓글을 이제 쓰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댓글을 봐보면요, 해당 컨텐츠를 업로드했던 그 컨텐츠 개발자가, 그죠? 그 제일 첫 번째 올리는 그 댓글란에다가 현재 이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컨텐츠하고 관련이 됐거나, 그죠? 아니면은 본인들이 지금 판매를 하는 어떤 그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이렇게 넣어 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뭐 쿠팡이나 이런 그 이제 판매하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자사몰이라 불러서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결을 들어오면은 우리가 해당 영상에서 인상적이게 봤던 제품들을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커머스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그 응용되어 있는 형태, 표현되어 있는 형태들은 정말로 요즘에는 무궁무진하거든요. 영상 안에서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제 케이블 TV에서 그 케이블 방송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있죠. 그런 형태. 그런 것처럼 웹상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커머스의 활동들이 또 그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요즘에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최근에는 그 크게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의 감성을 끌어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이 제품 구매를 하기 위해서 DM으로 그 다이렉트 메시지죠. 그 DM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구매 의사를 전달하고 그래서 이제 제품을 판매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지냐면 인스타그램에서 그 자신이 작업을 하고 있는 그림이 있죠. 화가분들 작품을 인스타그램에서 공개를 이렇게 하면은 해당되는 그 작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이제 컬렉터라고 부르는데 보통 그 작품을 구입하는 분들이 그 DM을 해서 연락이 온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작가분인데 얘기를 하시는 게 그 주문이 보통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알았었는데 이제 해외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말 어떤 활동 범위가 작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었다라고 이제 이제 일종의 어떤 사례를 설명을 하시는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커머스 부분이고 커뮤니티입니다. 세 번째 거는 그래서 공통 관심사의 의견 정보를 교환하는 비공식 공동체에서 커뮤니티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 관련되는 전문 서적에 봐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본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위해서 혹은 아티스트를 위해서 혹은 사업자를 위해서 팬이 돼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달에 보통 한 10,000원 정도 쓸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정도만 있다라면은 10만 원 정도 써줄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정도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이제 한 해에 본인이 원하는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1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을 100명 정도 확보한다 그러면은 이제 액수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본적인 생활은
되는 거겠죠. 운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이 산다고 한다, 생활한다 치면은 그런 펜을 그 100명을 확보하는 게 그 국내에서도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확보한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 국가의 어떤 그 경제 상황에 그 얽매여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고 어느 국가는 뭐 잘 되기도 하고 어느 국가는 그 시장 상황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어느 한쪽에만 시장이 이제 그 모여 있고 그 100명이 해당 국가에만 있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이제 어려움을 이제 그 연결되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이제 그 확보를 하고 있다라면은 이제 그 이 어떤 비즈니스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와 좀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어느 이제 그 기사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보면은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많이 이슈가 됐던 회사가 그 SM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50%는 국내에서 수익을 거두고 나머지 50%는 해외에서 거둔다는 얘기를 그 수년 전에 그 관련 기사를 이제 그 나왔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경우는 이제 국내 시장의 상황에 타격을 이제 덜 받게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티를 이제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그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면은 하나의 이제 그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그 그룹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얘기 많이 나왔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최근에는 이야기가 좀 많이 좀 덜 나오긴 하지만은 NFT 같은 경우도 그 이러한 거 좀 관련이 돼서 커뮤니티 형성을 그렇게 이제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해당 커뮤니티에 들어와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생긴 NFT를 무상으로 지급을 하든지 제일 먼저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커뮤니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그 지루한 원숭이 클럽인가 보트 클럽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모임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NFT를 구입한 사람들만 초청되는 파티가 있다라든지 선상 파티도 있고 정말 독특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최근에는 이제 경제적인 상황들이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 많이 이제 그 NFT를 이제 그 재판매를 시키거나 그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끼리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켜 볼까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NFT를 유통했었던 분들은 고민하기는 하겠지만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준 사람이 여러 명 더 있다 그러면은 그 기업체에서는 참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C입니다. 이것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인 거죠. 웹상에서 교류하는 의사소통인데 이 그 커뮤니케이션이 특히 디지털적인 마케팅에서 참 묘한 어떤 그런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래는 우리가 보통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고 응원을 해줬을 때도 큰 어떤 그 마음에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자격증을 이제 공부하시면서 취득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이제 업체에 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개인 어떤 이제 유튜브 채널 같은 것들 여시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올리고서 그다음에 이제 뭐 댓글 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대응을 하거나 인사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팬분들이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주는 그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시면은 이제 그 악플이 달려가지고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좋은 응원의 글들이 이제 보통 많이 올라오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 얘기하시더라고요. 악플보다 더 최악이 무플이라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런 긍정적인 반응 혹은 어떤가에 대한 반응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오프라인에서 받았었던 것하고 다른 측면의 어떤 그 감정적인 어떤 그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얼굴도 본 적 없고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지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얘기를 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3자에 의한 검증이라 또 볼 수 있거든요. 또 신용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할 때 그 해당되는 채널이나 그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이 성과에 대해서 그 판단하는 기준이 또 뭐가 있냐면은 그 해당 채널에 대한 그 예를 들자면 유튜브로 치면은 구독자겠네요. 그죠? 그 구독자가 몇 명인지, 그죠? 그리고 해당되는 영상을 끝까지 다 봐주는지, 그리고 광고는 얼마나 이제 봐주는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그 유튜브 채널의 그 운영진 혹은 그 기업체 혹은 개인에 대한 평가 측정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이 결국에는 그 구독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봐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그 기존에 있는 마케팅 그 4P하고도 어느 정도는 서로 연결이 되면서 그죠? 이게 이제 그 마케팅 그 인터넷 마케팅 포스라는 게 결국에는 인터넷 마케팅하고 연결이 그 이제 되고 그것이 오프라인에 있는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 전체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그 마케팅에 대한 어떤 그 구조를 잡아주는 게 또 이제 포시기 때문에 4P와 포시가 서로 연결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개념도 좀 서로 교류를 하고요. 또 이렇게 마케팅 포스라에서 나온 거 외에도 또 하나의 또 다른 몇 가지 C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커넥션이란 거죠. 웹상에서 연결과 관련된 서비스 이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지만은 우리 유튜브 채널을 열고 구독자 1000명이 늘면은 거기에서 이제 광고 수익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어떤 제품을 판매한다라든지 이런 채널들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하나씩 그렇게 되는데 이런 형태의 그 서비스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다가 보면은 어떤 텍스트가 있고 사진이 있는데 사진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보기 위해서 더보기를 눌렀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이 사진과 관련된 글을 더 보고 싶으면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누르세요.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링크를 눌렀더니 어디로 가냐면 갑자기 그 해당되는 그 뉴스 사이트로 이동을 하고 그 뉴스 사이트에서 어떻게 됐어요? 기사만 여기 가려놨어요. 기사를 가려놓고 이렇게 써 있죠. 뭐 쿠팡이나 뭐 혹은 다른 사업체에 있는 광고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컨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뭐 한번 한번 클릭 정도는 해줄 수 있지 해가지고 한번 클릭을 해주고 하면 이제 그 해당 뭐 쿠팡일 수도 있겠고요. 그 혹은 다른 그 이러닝 요즘에 보면 이러닝 사이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닝 사이트든 그런 홍보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 그 광고를 띄운 다음에 다시 눌러서 그 기사가 있는 그 페이지를 열면은 그 광고가 걷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기사가 나와요. 그럼 그런 걸 읽어봐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좋은 정보를 얻거나 재밌는 이제 컨텐츠를 이제 그 소비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편은 그래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그 광고들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쿠키라든지 여러분들의 그 브라우저 안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방문을 했던 그리고 찾았었던 정보가 누적이 돼 있거든요. 그 정보하고 관련된 광고나 혹은 제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프로모션이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매출을 막 끌어올리게 결국에는 관심이 있는 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게 땄다 그러면은 보통은 그걸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난 그냥 그 해당 컨텐츠를 그런 유형을 보셨다면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아 그거 떴는데 저는 그게 신경 안 써요.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 또 그걸 또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구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기사를 작성했던 분하고 연결돼서 나온 광고기 때문에 이 그 광고랑 연결되어 있는 이 기사를 작성했던 분에게 어떻게 됐어요? 광고비나 수익의 일부가 쉐어가 되는 거,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해가지고 수익을 확보하는 컨텐츠 사업자들도 존재해요. 네,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외에도 사실은 연결을 보통 우리가 웹이 하이퍼링크로 되어 있으니까 연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서비스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 불러가지고 개별 사용자를 위한 맞춤화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 다양한 그 예들이 있는데 특히 인터넷 쪽으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 인공지능하고 알고리즘이 잘 됐어가지고 그 사용자가 평소에 들어와서 썼던
주문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그분이 자주 썼었던 서비스의 그 횟수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그 플랫폼이나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해당 서비스를 최상단에다 위치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까운 예로 이제 이건 완전 컨텐츠만 이제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그게 아마 이제 그 다른 29cm와 같은 그런 이제 무신사원 다른 또 다른 형태의 그 의류를 판매를 하는 브랜드샵인데요. 29cm는 그런 형태로 있는 곳을 봐보면은 자주 사용하는 콘텐츠가 추천을 해서 위로 올라가거나 많이 보여주도록 해주는 특수한 형태의 알고리즘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보면은 그 개인들마다 나타나는 그 화면이 있죠, 그죠? 화면의 내용이 다르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은 개별 맞춤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영상이 곧 어쩌면은 그 분을 말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 보면은 만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어떤 분은 공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어떤 분은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만 많이 영상이 추천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그분이 평소에 보셨던, 그리고 그 앞으로 결국에는 보게 될 만한 것을 알고리즘이 예측을 해가지고 보내준 경우가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회사에 대해서 약간 좀 피곤하다라는 컨텐츠, 피곤할 때 극복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영상을 보다가 어느 순간 한두 개 정도의 영상을 먹어 넣으면은 뭐 그제 그 이력서 쓰는 법, 이지가란 얘기인가? 그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지가란 얘기인가? 그래서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이 알고리즘이 이제 그 다양한 형태 알고리즘이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볼만한 필요로 하는 또 그런 콘텐츠를 제공을 해요. 그게 그냥 나온 거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그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그 특히 어떤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자기 자신한테 이런 것을 추천한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맞춤형 서비스라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보면은 제품의 가치 판단 기준입니다. 어떤 이 제품에 대해서 가치를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합리성, 그 다음에 독창성, 신미성, 경제성, 시장성, 유통성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 특정 제품을 봤었을 때 이 제품이 그 가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나한테 가치가 이제 그 고객들한테 혹은 이제 그 얼마나 이렇게 높게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합리적인 건 이제 보면은 프로세스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이것이 좀 설정이 되는지 구축이 되는지를 이제 보면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겠고, 독창성은 디자이너의 조형 능력 및 창조력이란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해당되는 제품의 기능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외형적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건 어떤 그 기준하고 좀 맞는지라는 거 얘기를 이제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 있는 어떤 그 디자인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단지 외형적인 부분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그 상당히 많은 디자이너들도 수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분도 이제 그 인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그 자서전, 이제 그 어떤 평전이 있는데요. 두꺼운 책, 흰색 책인데 되게 두꺼운 책인데, 그게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디자인의 그 외형이란 건 결국에는 그 기능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봐보면은 이런 포크 같은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꽂아서 쓰게 되는 이런 포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얘를 어딘가에 꽂아가지고 얘 어딘가에 꽂는다기보다는 음식물에 꽂아가지고 바로 우리가 섭취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학습을 해가지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그죠? 막 우리가 공부할 때 쓰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가끔씩 매니악한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포크를 무기로 쓰는 그런 게임이나 영화들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디자이너의 어떤 그런 감각들이 그 제품에 이제 적용이 돼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신미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 고객이죠. 이런 분들의 욕망을 이제 충족해 주고 있는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공감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그 이제 다른 그 지금 학습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걸 이해 못한다고요 하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명품백이 저렇게까지 비쌀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저는 기능성에 대해서 좀 많이 보니까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백 같은 경우에는 뭐나 500만 원, 1000만 원, 수천만 원을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재료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가 우연히 그런 명품백을 제작을 하는 장인이 나오는 그 이제 그 제작을 하는 전문 제작하는 분이 어떻게 이것을 만드는지에 대한 영상을 보여준 적을 나오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진짜 한 땀 한 땀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하나하나 이제 그 연마를 해가지고 가죽을 부드럽게 하고 이게 그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일반 공산품보다는 상당히 손을 많이 타는구나.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이제 그 수공 부분을 이해를 해서 그 인정을 해가지고 가격대가 높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특히 이제 저는 좀 이해를 하는 게 그 개발이나 혹은 이제 IT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 봐보면은 이제 그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초급 개발자, 중급 개발자, 고급 개발자에 따라서 그분이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단가도 그렇고 그 개발자가 가져가는 연봉도 그렇고 이게 차등이 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얼마의 이제 그 뭐 기술사 같은 자격증이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봐보면은 어떤 그 금전적인 기준이 잡혀 있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준다면은 그 체계가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인정을 저는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 부분은 이제 제품의 가치를 볼 때 경제성을 이제 고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경제적인 영향을 주거나 그다음에 그 제품의 금액대라든지 이것이 연동돼서 어떤 그 다른 영향을 준다라든지 이 모든 상황을 다 이제 고려를 했었을 때 우리가 보는 기준이 또 경제성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시장성, 시장 수요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한테 그 관련이 된 그 이제 디자인이나 혹은 이제 미술 작품이나 그 아트 관련돼 가지고 저한테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그 미술 작품 중에 우리 사실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나 이런 것부터 자주 보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예요? 그 미술 작품이 보면은 10억, 50억, 100억, 막 1000억 달러 해가지고 판매됐다 가지고 신문 기사 나오는 거 보면서 저거 초등학생도 그릴 것 같은 그림인데 왜 저런 게 나오냐, 이렇게 금액대가 이해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작품이 그 작가의 작품이요 마치 그 자본주의의 그 어떤 그런 그 금융에 대한 어떤 그런 원칙처럼 그 작품 안에는 철학이 들어 있고요. 그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제 영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철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 MS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 대표가 그 전 회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처음에 MS를 만들 그 스타트업 당시에 밤 늦게까지 그 일을 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피카소에 대한 공부를 그렇게 막 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아마 그 피카소가 그 작품을 만들 때 들어왔었던 그 작가적인 그 관점 있죠. 왜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 그죠? 이거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사업을 할 때 그런 관점으로 제품 개발하고 시장에다가 다양한 전략을 이제 구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그 책들을 탐독을 했다 얘기를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그 자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듯이 생각되는 것 이상으로 이거 우리가 외형적으로 우리가 페인터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이제 보면서 맨날 작업할 때는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해요. 그 모든 과정을 안 보여주고 작품 만드는 것만 보여주니까 이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작업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구상을 해서 이제 구현을 하는 것과 사업을 해서 나가는 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패턴이 비슷하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시장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기업체에서 내는 제품을 이제 구입하는 시장에 대한 수요와 그 다음에 작품을 구매를 하는, 매입을 하는 어떤 컬렉터들 분들의 수요를 성격이 완전 다르다고 하기는 어떤 좀 기준이 여러 가지 다른 기준들이 있겠지만은, 어떤 이 다양한 형태의 마켓에 대한 어떤 수요들은 이제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규모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죠?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보면 제품의 가치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통성,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최적화된 경로라고 했어요. 자, 보면은 이 유통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품을 볼 때 이런 거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라면을 구입을 한다든지 쌀을 구입을 한다 했었을 때,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제 어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마켓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주문을 넣을 수 있는지 해서 이 제품이 얼마나 유통에 대해서 경로가 최적화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한편은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모든 제품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하실 수가 있는데, 잘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품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품이나 혹은 이제 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유통 경로가요. 근데 책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가 유토라는 채널이 사실은 이제 몇 개 되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로를 빨리 뛰어넘기 위해서 혹은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전자책의 형태로 해가지고 전자책만 내는 경우도 있어요. 오프라인 종이책 만들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해당되는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형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했다? 경로를 굉장히 최적화시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판매량이 어떻게 되냐까지 구체적으로 보고 간다 그러면은 아마 제품들 책에 있는 우리가 발행되는 종수에 따라서 이제 보면은 각 이제 타이틀이죠. 책에 있는 타이틀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게 기준을 넣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이 유통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제품에 대한 이제 가치를 이제 판단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가치 판단한 다음에 어디다 이제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주식을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판단을 내려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의 구매 과정, 구입을 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주의, 이제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흥미를 가지고 이것을 욕망하게 되고, 이걸 기억해 놨다가 결국에는 구입을 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갑자기 건너뛰는 경우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흐름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자마자 이것을 구입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게 철저하게 기획이 되고 설계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의, 흥미, 욕망, 기억, 행동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흐름을 빠른 속도로 실행시켜 버리는 그런 이제 제품이 이제 보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이게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 의사결정의 단계를 보시면은 문제를 인식하고, 예를 들어서 커피가 다 떨어졌네. 그죠? 그래 이제 정보를 탐색하죠. 이제
그 당도가 좀 높은 커피라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디카페인을 갈 것이냐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대안을 평가하고 커피 대신 껌을 씹어 볼까 그죠? 껌을 구입해서 한번 해볼까 아니면 다른 거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보다가 아니야 이거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구매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은 구매 후에 행동을 하는 거죠. 구매 후에 뭐 제품을 이제 그 구입을 하고서 뭐 사용을 하고 그래서 뭐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 그게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고 관련된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이 이제 구매 후 행동에 이제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지셔닝 맵 보시면은 그 시장 세분화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수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기에 데이터를 도식화하고 소비자 마음속에 있는 자사 제품과 경쟁 제품의 위치를 2에서 3차원 공간에 작성한 지도가 바로 포지셔닝 맵이란 거죠. 결국 그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제품이 없어서 그 제품이 만들어지면은 그 무조건 사는 시절에 이제 끝났죠. 비슷한 제품들은 결국에 많이 나오는데 이 제품이 어떤 목표로 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이게 유통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때 이 콘텐츠 자체가 어떤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설계를 해서 나아가는 것은 곧 기업이나 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그 방향을 바꿔버릴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그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에 대한 다양한 그 내용들 지식을 같이 이제 그 쌓아보고 내용을 한번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제 이쪽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보시기 위해서 자격증을 준비하신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마음 편하게 공부하시게 되면은 자격증 취득하시는데 그 굉장히 좀 그 진행하는 과정 자체도 좀 즐겁고 특히 그러한 어떤 그 좋은 결과들을 맞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런 걸 통해서 전문가로 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또 기원을 해드리고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드리고요. 오늘 이제 그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